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274쪽 66번 문제를 정리하는데 공무원 노동조합이 나왔습니다. 노조, 그렇죠? 요즘 뭐 기종 노조, 대기업 노조를 기종 노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어요.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동조합도 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DJ 정부 때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했다 이거야. 인정을 했다 이거야.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DJ 정부 때 인정을 했고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무현 정부 때 인정을 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갑돌이 있잖아. 갑돌이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거야. 자기 자유의사표시입니다. 자기 자유의사표시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직장협의회가 한 단계 더 진화된 게 공무원 노동조합이거든.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노동 3권이 보장이 돼야 돼. 노동 3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인정하지만 단체 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열이 받아 있다 이거야. 단체 행동권이 인정돼야만이 스트라이크도 하고 사보타지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받아서 우리는 좋다. 그냥 공무원 직장협의회 있을래? 그러면 알았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해도 되고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됩니다. 누가 가입 대상이 누구냐면 6급 이하 공무원이야.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단 말이야.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도 노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죠. 그래도 과장급, 대리 이하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 과장급 관리자부터는 뭐 가입 못하도록 돼 있다. 우리도 똑같아요. 공무원 노동조합도 6급 이하는 가입할 수 있다 이거야. 6급 이하. 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근데 여러분 봐. 교사들 있지. 공립학교 교사. 공립학교 교사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특정직. 무슨 직 공무원이다? 특정직 공무원이야. 특정직 공무원. 그다음 군인도 있지. 군인도 공무원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이야. 그런데 군인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잘 봐. 공립학교 교사 있잖아. 전교조도 있고 전교총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립학교 교사는 특정직이지만 공무원 노동조합에는 가입할 수 없어. 어디만 가입할 수 있다? 따로 있어. 공무원 정확히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꼭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군인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인데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만들어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 전교총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했죠. 그 다음에 전교조든 쉽게 말하면 교사들이든 공무원이든 노조 가입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한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설립 허가를 내주게 됐다.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노조하고 관리자하고 분쟁이 터졌을 때는 이걸 누가 해결해 주냐면 공무원이든 민간 노조든 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기간이 며칠이다? 30일이다. 정리합시다. 1. 공무원 노조는 단체 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 협약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공무원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누구한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설립허가를 제출합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만들고자 한다. 어디다 허가서를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3번 보세요.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인사 파트, 예산 파트
6급 이하래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4번이 정답이죠. 단체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동그라미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앙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돼. 단 30일 연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민간인 현대자동차 노조든 공무원 노조든 분쟁이 됐을 때 결렬됐을 때는 어디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거기까지. 이제 공무원 단체 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공무원 단체를 왜 인정하지 않아야 되냐? 역기능을 묻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를 왜 인정하면 안 되냐? 1.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하려겠다. 공무원 단체가 인정되면 정리하고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분분야에 그만큼 강해진다 거예요. 맞죠? 두 번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가 있겠죠. 정치적 중립성. 왜냐하면 노조가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고 집단적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번,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가 아니라 보다 원활하게 해줘. 이건 장점이에요. 관리자하고 피관리자, 6급 이하 공무원하고 관리자들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찬성론적 근거죠. 정답 3번. 자,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죠. 다섯 번째, 그렇죠. 공무원하고 정부는 무슨 관계지? 특별 권력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 이거야. 국방부하고 군인 뭐지? 특별 권력 관계. 네, 정부하고 그냥 국민, 민간인 하면 뭐다? 일반 권력 관계. 그렇죠. 그다음에 68번 나죠.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누구냐? 한마디로 그냥 6급 이하 공무원이야. 6급 이하 공무원인데 첫째 1번 틀렸죠. 정답 2번입니다.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 영상 직렬 공무원은 가입할 수 있어. 3번도 틀렸죠. 6급 이하 별정직 그래야 되겠죠. 4번 봅니다. 국가공무법 66조 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에 허용된 공무원. 이게 바로 누구냐면 교사야. 교사들은 따로 있다고 했죠. 어디에 가입한다? 전교조 또는 전교총에 가입하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 교사들은 어디에 가입한다? 전교조, 전교총회. 그게 4번이고요. 5번 정무직은 아니 장관, 차관, 시장이 노조에 가입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겠지. 정확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공무원 중 일반직, 우리 경력직 공무원, 신분부장들은 경력직 공무원이 일반직하고 특정직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수경력직 중에서 정부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있잖아요. 그럼 막말로 노조의 6급 이하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누가 있다? 일반직하고 누구다? 별정직이야. 별정직. 알지? 별정직 이렇게. 특정직 중에서 아까 10년 미만 외무 영사직렬도 가입할 수 있다. 이건 좀 예외가 되겠죠? 예외. 69번 공무원 연금제도. 연금제도가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65세부터 연금을 받죠.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임용한 사람은 65세부터 받는다 이거야.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있고 국민은 따로 있죠. 뭐가 있다? 국민연금이 있다 이거야. 한번 해봅시다. 기억.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신규 임용 후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혜 개시 연령은 몇 살이다? 65세야. 2012년 이전에 임용된 사람은 몇 살이다? 60세. 틀리죠? 참 1년 차야. 60세냐? 65세냐? 우리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야. 고갈되기 때문에 원래 60세부터 연금을 주기로 했는데 순차적으로 연장하잖아. 저는 보니까 63세부터 저는 받게 돼 있다고 보니까 3년이 딜레이 됐더라고. 딜레이 될수록 손해지. 그만큼 3년이 손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금이 열악하다 이 말이죠. 기억 맞고요. 니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기초로 해. 맞죠?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거야. 이게 뭐냐면 이제 1년 12달 그걸 나눠서 하는 거죠.
맞고 디귿 기여금의 납부기간이 이제 7%씩 내죠. 정부도 7%, 개인도 7%하는데 기여금은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납부할 필요가 없어. 자, 33호분. 제가 분담금을 33년 냈어. 매달 월급에서 7% 냈다 이거야. 3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틀렸죠? 디귿 X. 리을.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 기간은 옛날에 그 퇴직 전 5년이 아니야. 요즘 민간인들은 뭐 퇴직하기 3년 전 평균치를 주는데 공무원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퇴직급여 그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 기간은 그렇죠? 재직 기간 동안 재직 기간으로 한다 이거. 재직 기간. 내가 30년 근무했다. 30년치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하게 됐단 말이야. 아셨죠? 뭐 내가 20년 했다면 20년 평균치 가지고 나눠서 계산하게 됐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다. 70번 이제 국가공무법 65조에서 말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국가공무법의 의무가 있고 지방공무법의 의무가 있죠. 우리가 1번 맞죠? 퇴직 후에도 직무상하게 된 비밀 준수 의무, 비밀 엄수 의무가 있고 두 번째 공무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 두는다. 2번은 국가공무법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뭐 헌법에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틀렸죠. 3번은 뭐야? 영리, 겸직, 금지 의무가 있어요. 영리,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 이거야. 내가 공무원이면서 포장마차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4번 공정, 친절, 공정의 의무이고 4번은 바로 친절, 공정의 의무고요. 5번은 이명박 정부 때 신설된 뭐다? 종교 중립의 의무가 있다. 71. 공직자윤리법이 나왔죠? 공직자윤리법. 좀 신경 써야 되겠죠? 내부 고발자 보호는 휘슬 불러오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다. 정답 1번. 72번. 직위해제. 우리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도 나왔지만 직위해제는 징계제도가 아니야. 징계제도가 아니면서도 징계제도보다 더 악용될 수 있는 게 직위해제야. 직위가 뭐냐면 야, 너 인사국장이지. 인사국장 자리 내놔. 직위해제. 너 경찰서장이지. 경찰서장 자리 내놔.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징계도 아니지만 95%가 직위해제 당하면 쫓겨나더라고 보니까. 그 직위해제야. 직권 면직이 뭐냐면 임용권자 직권으로 부하를 쫓아내. 직권 면직. 예를 들면 서울시장 직권으로 서울시 공무원 갑들 나가. 직권 면직 그런 거야. 자, 정리합시다. 직위해제. 첫째,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놈 직위를 해제시키는 거야. 참 추상적이죠. 2번,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자는 자. 갑돌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군대 가서 2년 하고 휴직 기간이 만료돼서 복귀를 해야 돼, 안 해. 이때는 뭐다? 직권으로 쫓아낸다. 직권면직. 정답 2번. 3.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놈.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4.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5.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뭐 할 수 있다? 직위를 어떻게 해제한다. 직위해제. 마지막 73번 문제. 행정사 우리 1회 시험 문제죠? 자, 1번 봐. 나왔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직위해제는 있다 없다? 없어. 직위해제는 징계제도가 아니야. 감봉보다 견책이다. 가장 중징계가 뭐다? 파면. 가장 약한 게 뭐지? 견책. 1회하고 3회 같이 나왔죠. 이번 이제 파면은 5년간 재임용 금지, 해임은 3년간 재임용 금지 그랬지.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임한 상급 감독기관에 장의하죠. 3. 강등. 너 8급이지. 9급으로 내려가. 강등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까. 정직. 이러지 마.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만 까. 다음 번째,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해.
소멸시효 몇 년? 3년. 잔, 금품 향용수수는 몇 년이다? 5년이다. 여기까지 해서 4편 인사양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제 이 문제집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제가 자신할 수 있죠. 그 다음 제5편 재무행정을 정리하는데 재무행정이 좀 쉬워요. 작년에도 세문화에 출제됐는데 아주 쉬웠던 문제죠. 개정된 법률이 두 문제 나왔어. 우리나라 예산제도 중에서 양여금, 예를 들면 옛날 지방 양여금 제도가 있는데 그건 없어진 지가 지금 한 7년쯤 돼. 옛날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냈더라고. 그러니까 지방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어. 없어지면서 이제 분권 교부세 이런 명목으로 도입이 됐죠. 그게 하나 나왔고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는 LIBS, 이제 품목별 예산이 나왔죠. 품목별. 세 번째는 개정된 법률. 예산 편성. 예산 편성에는 일반에게, 특별에게 일부 기금이 포함되는 거야. 일부 기금 포함된다. 이제 법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90일 전이었어. 근데 올해부터 며칠 전으로 바뀐다? 120일 전으로. 아주 간단하게 시험이 났다 이거야. 자, 재무행정 쉽고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죠. 예산을 관리하는 게 바로 뭐다? 재무행정이야. 예산을 관리한다. 재무행정. 조선시대 예산을 관리하는 부가 2호의 병형공. 바로 뭐지? 호조 판사야. 호조가 지금 뭐다? 기획재정부가 돼. 뭐다? 기획재정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유념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구 CBO 센트럴 버제팅 오피스가 바로 기획재정부예요. 이거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요 장관이면서 장관 겸 부총리야. 부총리인데 무슨 부총리다? 경제부총리가 돼. 경제부총리 꼭 아셔야 돼. 장관들에서 선임 장관이 누구다?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그다음 우리 또 하나 더 있어.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있어. 사회부총리는 누구냐면 누가 있지? 교육부 장관이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부총리는 몇 명 있다? 2명이야. 유일호 기재부 장관, 이준석 교육부 장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준석이니까 세월호 선장이 아니야. 장관 이름이야. 서울대 교수다가 이제 갔지 이준석. 그래서 기획재정부 외청 네 군데를 알아야 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꼭 암기를 해주세요. 전환직 특채시험에 나왔지. 기재부 소속 외청이 몇 군데 있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통점 다 행정부 내부니까 무슨 통제지? 내부 통제야. 내부 통제 중에서 공식적인 기구니까 뭐가 된다? 제도 통제. 이게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벌써. 그래서 재무행정은 올해도 뭐 세 문제쯤 나올 거로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좀 잡아주세요. 행정부 스스로 통제한다니까 내부 통제. 공식적 기구니까 뭐다? 제도적 통제다. 6편에서 다시 한번 될 겁니다. 행정 통제에서. 두 번째는요. 예산 파트죠. 예산. 재무행정의 예산. 그래서 우리는 예산 잘 봐. 예산 반대가 결산이에요. 알고 결산. 예산하고 뭐가 있다? 결산. 예산은 두가 있죠.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돈이 바로 뭐다? 세입예산. 나가는 돈이 바로 뭡니까? 세출예산. 이게 수입. 수입이다 지출이다? 지출. 이렇게 말하죠. 지출. 그럼 여러분 생각합시다. 예를 들면 2016년 예상 규모. 2016년 예상 규모를 386조 7천억이라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야?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 된다? 나가는 돈 뭐지? 세출예산. 무슨 예산? 세출예산이야. 386조 이거 가지고 방위비로 40조, 복지비로 뭐 100조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 예산은 세입이 아니라 무슨 예산이다? 세출예산이야. 세출예산. 들어온 돈은 뭐가 되는 거지? 세입예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세입예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주로 뭐였지? 부가가치세. 두 번째가 뭐다? 소득세. 세 번째가 바로 뭐지? 법인세다. 이거야. 국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뭐다?
부가가치세. 두 번째 뭐지? 소득세. 세 번째가 법인세다. 서서히 합시다. 그 다음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은 하나의 예정액이야. 뭐다? 예정액 뿐이야. 막말 386조 7천억 세출 예산을 편성했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더 적게 나갈 수도 있잖아. 확정된 게 아니라 뭐다? 예정액이다. 근데 막 결산 우리 MT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결산합시다. 결산만큼은 정확해야 되지. 막걸리 20통 먹었다. 돼지머리 10개 갖다 먹었다. 계산이 나와야 돼. 이건 예정액이다. 확정액이다. 확정액 꼭 있어야 돼요. 예산은 뭐다? 예정액. 결산은 뭐다? 확정액.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산과 결산을 다 주무르는 기관이 바로 예산결산 뭐다? 특별위원회야. 뭐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상설화, 연중 설치되어 있어 상설화는 되어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뭐다? 비상임위원회. 뭐다?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뭐지? 비상임위원회야. 임기는 1년이다. 1년. 현재 상임위원회는 현재 몇 개 있다?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어. 우리 국회 가면 16개 상임위원회. 그 상임위원장 하면 장관이나 똑같은 거야. 최소한 3선 이상 해야만이 상임위원장을 할 수가 있어. 그 룰이 있더라고 보니까. 국방 뭐 상임위원장 3선 이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초선, 재선 시켜주지도 않는다 이거야. 가면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세입 예산을 갖다가 팔도 진상품을 거둬라 해서 뭐가 된다? 공안. 그래 뭐다? 공안. 뭐 순창 고추장 가져라. 여주 땅콩 가져라. 조선시대 세입 예산을 뭐라고? 공안. 나가는 돈을 갖다 횡 옆으로 적어놨다 해서 뭐라고? 횡간. 뭐라 말한다? 횡간.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걸 딱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한번 해봅시다. 머릿속에 해봅시다. 그래서 잘 봐. 세입예산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온다? 국고로 들어가서 국고를 통해서 나가야 돼. 이거 갖다 우리가 읽어보자. 무슨 원칙이다? 통일성 원칙. 그래. 근데 국고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세출되면 통일성 원칙에 뭐가 된다? 예외가 돼. 예외. 뭐 특별회계, 목적세, 기금, 수입대체, 경비. 이게 바로 통일성 원칙이 뭐다? 예외.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한번 합시다. 제명정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학 개론이 가장 어려운 게 1편이 어려운 거야. 1편은 가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이 똑똑 떨어지잖아. 그러나 인사행정이나 이 제명정은 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법대로.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든지 행정법 총론이 쉬운 거예요. 왜? 법대로 하잖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행정학은 가치 문제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출제자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복수 정답을 한 2개씩 인정해 줍니다. 복수 정답을. 아셨지? 자, 한번 해봅시다. 제명정. 정부 예산이 갖는 의의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부 예산 1. 정부활동의 개입과 통제 효과적 수단이죠. 3. 일정 기간 동안 수행되는 정부활동 종합적 개입. 5번에다 별표. 정부활동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국정 책임자의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확정적이 아니라 뭐지? 예정적 수치. 뭐다? 예정적 수치. 꼭 별표. 2번. 배분기구로서 정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배분기구 1. 예산의 본질적 모습은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그렇지? 정책하고 뭐다? 사업이야. 예산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정책도 하겠다 이거야. 그게 본질적인 거죠. 두 번째. 예산에는 정책 결정자의 사실 판단에 근거하여 가치 판단도 배제된다, 개입된다, 개입돼. 통치권자 대통령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게 바로 뭐다? 예산이야. 선거 때가 되면 포퓰리즘, 선심성 정책이나 사업을 많이 발표하는 거야. 그게 바로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2번이네요. 3자. 예산 항상 부족해. 공공 부분의 희소성은 공공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상태를 반영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4번, 5번 묶어봐. 거시 매크로, 거시적 배분은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간의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이다. 예를 들면
예를 든다면 SOC 사업을 할 때 누가 자원을 충당하냐, 민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할 것인가, 그게 바로 거시적 배분. 반대로 미시적 배분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미시적 배분은 주어진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대안 간의 자금을 배분한 거야. 그래서 거시적 배분하고 뭐가 있다? 미시적 배분이 있다. 3번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공통점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적용했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 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을 옳다는 것. 그 다음에 찍어봐. 성과관리적 요소는 언제 강화됐냐? 우리 1편에 배웠죠. 언제 강화됐다? NPM이야. New Public Management. 80년대 신공공관리론에서부터 투입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다? 성과 중심이야. 성과 중심 예산 제도를 우리 뒤에 가면 이제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에서 성과 주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80년대 새로 나타났다. 이거 갖다 뉴 신 뭐다? 성과 주산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 3회 시험은 PBS 반대가 바로 투입 중심 예산 제도 뭐가 나왔지?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 뭐가 나왔다? 품목 예산이 나왔다 이 말이야. 품목 예산. 첫째는 요즘은 다 효율성 강조해.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의 필요성 증대. 예산 절감을 한다는 얘기가 감축이야. 뭐다? 감축 관리. 두 번째,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셋째, 국가 재정 운영 계획. 이거 몇 년 한다? 5년짜리야. 5년이 국가 재정 운영 계획서 5년짜리. 총액 배분 배워. 총액 배분 잘 편성하면 영어로 탑다운. 탑다운이가 상향식 아니라 뭐다? 하향식. 탑다운.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 중요성. 4번이 틀리냐? 합법성이야.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게 되면 탄력적이 아니면 경직성이야. 경직성이야. 정답 몇 번? 4번 됐죠. 그래서 합법성 법대로 합시다. 이건 전통적 행정관리야. 요즘 법대로 하면 유연성이야. 유연성, 탄력성 주는 거야. 정답은 1번. 1번은 정확히 말하면 신성과주의 예산이 아니라 이걸 말해. 뭐가 된다? LIBS란 말이야. LIBS. 정답 몇 번? 4번. 맞는 걸 제가 바꾸자면 이렇게 봐요. 지출의 효율성 그래야지. 지출의 효율성 높이자. 정답은 4번. 요즘은 아날로그가 아니라 뭐다? 디지털 회계제도 도입. 다시 한번 3번 문제는 이거야. NPM의 특성으로 틀린 거 그 얘기야. 그냥 말만 바꿨어요. 4번. 밑줄 국가재정법 있어요. 국가재정법. 지방에 가면 뭐가 있다? 지방재정법. 이렇게 공통점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다. 다시 한번 국가재정법의 내용도 철저히 뭘 반영하고 있다? NPM이야. NPM. 투입이 아니라 뭐다? 성과 산출. 단기가 아니라 뭐다? 장기. 기관 중심이 아니라 누구? 고객 중심. 이렇게 됐단 말이야. 같아요. 그냥. 1번.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건전을 매년 당해 회계년 또 나왔잖아.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동그라미 며칠?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한다. 작년까지는 며칠 했지? 90일 전이야. 바뀌었어. 며칠이다? 120일 전. 120일 전. 기금도 며칠 전까지 제출된다? 120일 전. 작년 행정사 3회 시험 문제 유사하죠. 2번 재정 지출 또는 조세 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년도의 재정 수입, 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그 법률안에 어떻게 첨부. 몇 년짜리다? 5년짜리. 3. 그래서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밑줄 5월 31일까지 국회 어떻게 제출합니다. 국회에 제출한다.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4번. 근데 잘 봐. 헌법에 규정된 국정감사는 며칠 하도록 되어 있다? 20일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최종 개정된 게 민주화운동 1987년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1988년부터 시행됐다고. 지금 몇 년 지난 거야? 88, 98, 2008, 2018. 28년 동안 한 번도 헌법 개정이 없어. 안 돼. 빨리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원포인트라도 해서 원포인트 제로라도 헌법을 개정해야 돼. 너무 지금 헌법 개정을 안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헌법 개정을 왜 못 하냐면 헌법 개정이 일어나면 모든 정치적 이슈가 블랙으로 돼. 다 빨려들어 버린 거예요. 헌법으로 다 빨려들기 때문에 겁을 내서 못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블랙으로 되는 거 헌법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헌법이 개정된다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꿔야 될 것 같아. 4년에서 미국처럼 8년 하게 하자 이거야. 그렇죠? 좀 몇 가지 바꿀 필요가 있어. 근데 겁내서 지금 못 하는 거야. 서로 여당, 야당 못 한다 이거야. 5번이 왜 틀렸냐?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하고 기금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없다 있다? 있어. 전입 전출이 가능하다. 정답 5번. 있다. 5번. 국가적인 뭐다? 기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386조 7천억에는 일반회계, 가장 액수가 큰 게 일반회계야. 일반회계, 그 다음에 특별회계, 그 다음에 일부 뭐가 있다? 기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부 기금. 이 세 가지를 다 어디에 제출한다?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건 전부 다 뭐에 규정한다? 법률이야. 법률에서 다 설치하는 거야. 법률에서 다 설치하고 이 세 가지 다 국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돼.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제출하냐? 공통점. 90일 전이 아니라 며칠로 그냥 당겨졌다? 120일 전까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10월 2일까지 제출했는데 올해는 이제 며칠 전까지 제출한다? 9월 2일까지 제출했는다. 바뀌었어요. 전부 다 120일 전. 가장 공무원들이 쌈짓돈처럼 꺼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기금이야. 가장 재량이가 많은 것보다 기금. 가장 재량이가 없는 것은 뭐가 되지? 일반회계. 자, 들어갑시다. 아주 작년 제가 여기서 강의 때 말씀드렸던 법이 바뀐다. 90일 전이 아니라 며칠 전으로 바뀐다? 120일 전. 모든 교재는 90일 전으로 돼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20일 전으로 바꿔라. 그대로 나와줬다 이거야. 1번. 기금관리 주제는 제출계획의 주요 항목 제출금액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 항목 지적 변경한다. 2번이 틀린 거야 그냥. 정부는 주요 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이 아니라 며칠 전이다.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시오. 정답 2번. 야, 올해는 안 나오겠죠. 그 5번 봐봐. 5번.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지로 운영할 필요가 않아요. 또는 뭐다? 법률로 설치. 그래서 잘 봐. 일반회계 설치, 특별회계 설치, 기금 설치, 공통점. 대통령령이 아니라 바로 뭐지? 법률로서 설치한다. 법률. 6번.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기재부 장관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 후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 계획안을 마련할 때는 미리 재정정책자문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죠. 2.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 현재액 및 통합재정 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해야 돼. 매년 1회 이상 공표해야 된다. 3. 중앙관세청은 소관사무와 관련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 회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해야 되겠죠. 4번이 왜 틀렸냐?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배정 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누구한테 제출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해야 돼. 항상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는 누구한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해야 돼. 정답은 4번이야. 결론 내립니다. 행정부에서 최고의 의결기구와 심의기구가 바로 뭐다? 국무회의야. 국무회의 의장은 누구다? 대통령. 부의장은 누가 된다? 국무총리. 꼭 아셔야 돼. 다시 한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누구 승인을 얻는다?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5번.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다시 빌려준다.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대 차관 이런 것들. 7번 세계잉여금.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서 남는 돈을 뭐라 말하지? 세계잉여금 그래. 세입 마이너스 세출. 남는 돈을 뭐라고? 세계잉여금. 바뀌었죠? 대통령 승인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 국회 의결이 아니야. 보다 대통령 승인 이후 가능하다. 1번. 그렇죠. 추경 예산에 편성할 수 있죠. 둘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셋째, 공적 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있죠. 넷째, 세계잉여금 중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자량은 다음 연도 세입에 넘겨 이의봐야 된다. 5번이 틀렸냐?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일을 할 수 있다. 정답 5번. 8번. 예산을 다 합쳐라. 총액 계산 그래. 총액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 합쳐라. 총액 계산 예산제도 1.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도로 보수 사업은 총액으로 예산에 계산할 수 있어. 세부 내용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얼마 들어간다 할 수가 없잖아. 총액으로 한다 이 말이야. 예산에 계산할 수 있다. 그냥 도로 보수 사업 5천억 하고 끝나는 거야.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총액 계상 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어. 100분의 3, 3% 이상 초과할 수 없다. 3번이 틀렸냐? 각 중앙관서장은 교육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은 총액 계상 사업의 세부 집행 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재부 장관에게 어떻게 제출해야 돼? 누구?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3번이 틀렸네.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하면 예산에 관련된 업무는 누가 한다? 기획재정부야. 그 다음에 회계검사는 누가 한다? 감사원. 예산 심의는 누가 한다? 국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요거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한다.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 거기에 대해서 회계검사는 누가 한다? 감사원. 예산의 심의 의결은 누가 해준다? 국회. 오케이? 여기까지 딱 그게 돼 있어야 되겠죠. 4번도 마찬가지죠. 기재부 장관은 거 협의되죠. 5번 각 중앙관서장은 총액계상 사업의 세부 사업 시행 계획과 세부 집행 시를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9번 총사업비.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총사업비. 1. 문화재 복원 사업은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야. 문화재 복원 사업은 제외돼. 제외되는 사업이 아니야. 총사업비가 아니다 이거야. 두 번째, 국고에서 액수를 정했어.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4.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 5. SOC, 도로 유지 보수, 노후 상수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에 대한 단순 개량 및 유지 보수 사업은 총사업비로서 편성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1. 문화재 복원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뭐가 된다? 잘 봐.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10번. 정부기업 예산법. 우리 이건 암기를 해버려야 되는데 우편사업 특별회계, 우체국예금 특별사업 특별회계, 그 다음에 양곡사업 특별회계, 조달사업 특별회계, 하나 더 넣으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5가지 암기해야 돼. 그냥 암기. 우편사업, 양곡관리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기관. 우체국 보험이 아니라 우편사업이 아닌 우편사업 특별회계. 공통점. 이 5가지 공통점은 일반 회계가 아니라 뭐가 된다? 특별회계. 특별회계다. 꼭 좀 암기해 버리세요. 10번. 암기. 특별회계. 11번. 그렇지. 전통적 예산원칙 반대가 이제 현대적 예산원칙입니다. 노이마르크 예산원칙 학자 이름 전통적. 헤럴드 D 스미스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이렇게. 자, 이 문제 계속 할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첫째.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이거야.
자, 예산의 과정.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2017년까지 한번 해볼게요. 2017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째, 예산의 편성이죠. 예산을 편성한다. 이건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 중에서 기재부가입니다. 2017년 오기 전 언제까지? 120일 전까지 예산 편성을 해야 돼. 기금도 이때까지 똑같이 편성해야 돼. 그러면 아마 2016년 올해 9월 2일이 될 거야. 9월 2일까지 끝내줘야 돼. 2017년 예산은 편성이 끝나면 예산 심의 들어가. 예산 심의는 당연히 국회가 하겠지. 국회에서 합니다. 내년 오기 전 30일 전까지 해야 돼. 30일 전까지 해줘야 된다. 그러면 2016년 12월 2일까지 국회가 심의 의결 확정해 줘야 돼. 확정해 준다. 그래서 우리 편성에서 심의까지는 며칠 걸린 거야? 90일, 120일이면 며칠 동안 하도록 됐다? 90일. 90일 동안 하도록 됐죠? 그다음에 심의가 끝나면 이제 예산 집행을 해. 예산 집행은 당연히 행정부가 하죠. 행정부가 하는데 2017년이겠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잖아. 이걸 갖다 우리가 1회계연도 독립원칙 그래. 1회계연도 독립원칙. 예산은 1년 동안 다 써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갖다 1회계연도 독립원칙. 그 중에서 하나는 한정성 원칙 이렇게 말한 거야. 야, 집행이 끝나면 결산 및 뭐 한다? 회계검사. 아까 회계검사는 누가 한다고 했지? 감사원이. 근데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 나왔지 뭐다? 감사원. 행정부 소속이야. 감사원. 그럼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2017년 5월 언제까지? 아직 끝나고 나야 되니까 이건 2018년 5월 30일까지 감사원에서 결산보고서를 어디다 줘야 된다? 국회에 넘겨줘야 돼. 국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편성 심의하는데 1년, 집행 1년, 결산회검사 1년. 예산은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3년 주기로.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말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회계검사할 때 지켜야 될 기준을 예산의 뭐다? 원칙 그래. 예산의 원칙. 누가 있어? 입법부 예산원칙, 반대가 뭐지? 행정부 예산원칙, 전통적 예산원칙 반대, 현대적 예산원칙, 학자, 노이마르크 예산원칙 반대, 헤럴드 D. 스미스 예산원칙, 통제중심 예산원칙 반대, 관리중심 예산원칙. 이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1번 봐. 1. 사전의결 원칙. 사전의결 원칙이 뭐냐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해 주지 못하면 행정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그렇다 사전의결 원칙. 그런데 국회의 의결 없이도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사전의결 원칙 예외. 예를 들면 뭐가 있다? 준예산. 많이 써. 뭐 준예산. 또 예비비의 뭐다? 지출. 예비비 지출 같은 거. 많이 있죠. 자, 하나씩 합시다. 1.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은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맞았어. 뒤에. 그러면 예비비 총액은 미리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사전의결의 원칙이야. 그런데 예비비 예비비 지출은 그 다음 국회 승인을 얻으면 돼. 1번 틀렸어. 예비비 총액은 사전의결 원칙인데 예비비 지출이 사전의결 원칙 예외다. 1번 틀렸고. 2번 한정성 원칙. 정해졌어. 주체, 목적, 기간이 명확해야 된다. 한정성 원칙. 예산 한정성 원칙은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 예에 해당한다. 예에 해당한다. 이건 맞았죠. 참. 자, 좀 이따 한번 다시 해줄게요. 3. 완전성 원칙. 완전성 원칙은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 한다는 것으로 수입대제 경비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죠. 수입대제 경비는 완전성 원칙 예외다. 4. 통일성 원칙. 이게 좀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통일성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아니 되고 모든 수입은 어디로? 국고로 기속되었다가 국고로부터 지출된다는 것으로 특별하게 목적세, 특별하게 목적세, 기금, 수입대제 경비 전부 다 통일성 원칙 예외. 예산은 하나만 있어요. 단일성 원칙. 단일성 원칙은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은 하나만 존재한다. 일반액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특별하게 추가 경영 예산은 이 원칙이 뭐가 된다? 예외. 이거 잘 보고 있어봐요. 시험에 두 가지 나온다. 깔끔하게 내면 우리 행정사 이해시험에 또 이렇게 나왔지만 입법부 예산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사전 의결 원칙 2. 한정성 원칙 3. 통일성 원칙 4번은 뭐죠? 4. 단일성 원칙 5. 보고의 원칙 뭐가 있다? 보고의 원칙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딱 그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자꾸 우리 반복해야만이 암기를 할 수 있어. 반복해야만이 암기를 할 수 있다. 봅시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건 암기해야 돼. 이거 나오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목 밑에 또 세세목도 있지만 그냥 목어자 장, 관, 항, 세항 목 있어. 예산이 장으로 갈수록 포괄적이고 목으로 갈수록 세분화돼. 이 목이 바로 LIBS야. 뭐다? LIBS가 되는 거야. 품목별 예산. 이 장은 주로 읽어보자. 무슨 별 분류다? 기능별 분류. 기능별 분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기능별 분류가 PBS가 유사한 거야. LIBS가 바로 품목별 분류야. 품목별 분류하고 기능별 분류가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 자, 그럼 한번 암기해야 돼. 장관 항을 맞바꿔. 항이 관. 관이 장으로 써서 신축성을 주었지. 예산에 뭐다? 이용 그래. 이용. 이건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뭐다? 입법 과목. 뭐지? 입법 과목. 그리고 국회 의결을 거치니까 사전 의결 원칙이야. 사전 의결 원칙이지만 용도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성 원칙의 뭐다? 예외. 한정성 원칙 예외가 되는 거야. 봐. 세안과 목을 맞바꿔서 예산에 뭐다? 전용. 버스 전용 차선이 전용. 이건 행정부 승낙을 걷기 때문에 뭐다? 행정과목 뭐다? 행정과목. 행정과목 그래. 이건 기재부장관 승인만 넣어두면 돼. 사전의결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 용도 조건이 정해지지 않다? 한정성 원칙에 뭐다? 예외. 꼭 암기하세요. 암기해야 돼. 다시 한번. 장, 관, 항을 상호 융통시킨다. 예산의 이용. 입법과목, 사전의결 원칙, 단 한정성 원칙 예외. 세안과목을 맞바꾼다. 전용. 행정과목, 사전의결 원칙 예외, 한정성 원칙 예외. 이렇게. 아주 좋은 문제였다. 11번 좋은 문제. 11번에다 별표 딱 해놓고요. 11번 이거 뭐 쉬운 중 먹겠냐.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가 구이지 않는 것은 뭐지? 지방 양육업은 제가 아까 그랬죠. 2005년도에 폐지했어. 아주 오래전에 폐지했어. 그래서 이제 분권 교부세 그게 신설했죠. 정답 1번 예산효과금 지방교부세 준예산 주민참여 예산제도. 정답 1번이 되겠다. 13번이 중앙정부의 예산 관련 개혁 중 하나인 그렇지 동그라미 성과관리제도야. 요즘 강조하는 게 투입이 아니라 뭐지?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1번 투입 위주가 아니라 뭐다? 성과 중심. 맞고 성과 중심. 두 번째 성과계획서는 아까 몇 년이죠? 5년간. 향후 5년간의 중기전략 목표. 3. 성과지표란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뭐다? 척도. 요즘 프로젝트를 딸 때마다 전부 성과지표를 작성하라고 하는 거야. 성과지표. 예를 들면 정부가 100억을 지원해 줬어. 100억 가지고 너 얼마 성과 냈냐? 성과지표를 항상 요구합니다. 요즘 성과지표. 그 성과지표를 보면 이제 목표를 달성했는가 달성하지 않는가 나올 수가 있겠죠. 4번이 왜 틀렸냐.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면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간주돼. 책임성, 자율성이 강화될 것. 정답은 4번. 우리나라 3대 국가정법 3대 핵심이 바로 뭐냐면 국가 재정 운영 계획 몇 년짜리? 5년짜리. 총액 배분 자율 편성. 탑다운 상향식 아니라 뭐다? 하향식. 하나 더 디지털 회계 예산 시스템. 하나 더 넣으면 성과 관리제도. 이게 핵심 요소야. 14번 국가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국가 회계 기준이 바로 발생주의 복식부를 말하는 거야. 발생주의 복식부기 1.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 표현이다. 자산 부채 순자산 이게 바로 뭐냐면 복식부기 뭐다?
복식부기를 말한 거야. 두 번째,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해. 불확실한 것부터 배열하게 된 거야. 유동재산, 비유동재산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자, 또 다음 문제 설명할게요. 정답 2번. 우리 재무제표 그리지.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한 형식으로 작성하죠. 재무제표. 그다음에 4.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죠. 5.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표 등 구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이 5번 바로 재무제표가 바로 뭐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말해. 옛날에 이제 대차, 대조표 그랬잖아. 요즘은 재정상태표 이렇게 돼. 다시 한번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의 공통점. 현금주의, 단식부기가 아니라 뭐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